오늘은 파워포인트의 강력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해 실무에서 썼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런 효과를 응용하실 수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기능을 실무에서 써본 적이 있는데요. 업계 담당자 100여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의 상품을 세일즈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안 하는 게 낫고 잘 쓰면 프레젠테이션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저도 큰 설명회 자리 PT 기획을 담당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딱 깔끔한 모션만 활용하는 발표 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순차적으로 뭔가 설명을 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나타내기와 올라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발표하다 보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할 때 있죠. 그때 나타나기를 단순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나타내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장표를 보면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장표인데요. 나타내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잘하면 좋은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설명하고 싶을 때 나타내기 효과를 쓰면 좋습니다. 나타내기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걸 전부 드래그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나타내기 눌러줍니다. 나타나게 됐죠? 매우 간단해요. 그냥 표시한 다음에 어디가 나타나면 좋을지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났으면 좋겠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나타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들어가서 보시면 자, 파워포인트를 잘하면 좋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잘로로 인정받아서 커리어를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이 명료화돼서 설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외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상당히 평범하고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절제해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있죠. 이번에는 나타나는 타이밍에 차이를 둬서 뻔하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라오기 효과를 한번 써보겠는데요. 똑같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첫 번째 올라오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올라오기. 그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도 올라오기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올라오기 효과를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도형이 차례대로 클릭할 때마다 올라오겠죠. 올라오기 효과를 줬는데 올라오기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일잘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명료화가 됩니다. 시각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올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연 효과라는 것을 써서 한 번에 이 세 가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탭에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게 되면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 거는 클릭을 하면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애니메이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 동시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이전 효과와 함께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연 효과로 0.2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0.2초. 네. 그리고 이 생각의 명료화라고 하는 텍스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역시도 이전 효과와 함께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연습에 해당하는 이 네모 박스도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진행되도록 이전 효과와 함께 클릭해주고 지연 효과로 다시 0.2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클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일련의 지연 효과를 가지고서 동시에 뜨게 됩니다. 지금 너무 지연 효과가 붙어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시 돌아가서 지연 효과를 조금 더 주면 돼요. 0.5초로 줘볼까요? 방금 줬던 지연 효과를 0.5초로 연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연 효과가 일어나면서 아까 0.2초였지만 조금 더 천천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오브젝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밝기 변화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다루기 위해서 예시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얻는 4가지 효과에 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4가지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오브젝트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밝기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나오는 거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 나오는 식으로 해서 밝기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변화,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거 밝기 변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밝기 변화, 그 다음에 좌상단에 있는 오브젝트 밝기 변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번에는 이 슬라이드가 나오자마자 밝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브젝트들이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이전 효과와 함께,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이번에도 이전 효과와 함께 클릭하고 지연 효과를 0.2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0.2초가 좀 속도감이 있으면서도 조금 임팩트 있는 초수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나는 더 느린 게 좋다라고 하면은 뭐 0.3초, 4초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0.2초가 나왔는데 두 번째 애니메이션보다는 조금 더 늦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4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전 효과와 함께 같이 해야죠. 세 번째도 이전 효과와 함께, 네 번째도 이전 효과와 함께를 클릭하고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0.4초였으니까 마지막은 0.6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브젝트가 순차적으로 뜨는 이런 장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슬라이드에서 방향성을 갖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또는 좌에서 우로 강조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쓰면 좋은 효과인 닦아내기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니메이션 템플릿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 안에서 이게 반원 형태거든요. 이 반원 형태인 게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반원의 형태가 아래에서 위로 닦아내지면 되겠죠. 닦아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기 찾아보겠습니다. 네, 닦아내기. 이 닦아내기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닦아내기를 누른 다음에 이 닦아내기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효과 옵션 들어가면은 아래에서 있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식의 닦아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아래쪽부터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6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6시부터 요 그룹 지어놓은 요 그룹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닦아가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도 닦아내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기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오른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닦아내기 클릭하고 네, 오른쪽에서 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지막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닦아내기를 좋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강조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6시에는 퇴근해서 영어 스피킹 수업 듣고 건강식단 저녁 식사를 하고요. 8시에는 설거지도 하고 내일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하면서 하루를 좀 활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는 독서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10시에는 일상생활 기록하고 오늘 하루 피드백하고 수면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기 효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강조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파워포인트 모션 효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모핑 효과입니다. 모핑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효과들과는 다르게 전환 효과에 속하는데요. 방금은 오브젝트들의 일일이 애니메이션을 줬다면 이번에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 차이를 식별해서 모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환 효과입니다.
네, 크기 효과나 위치 변화, 색상 변화를 알아서 인식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요. 예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핑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슬라이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화하기 전 슬라이드는 이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모핑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서 제가 예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그래프에서 출발을 하겠다라고 파워포인트에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해 놓고 싹 지워요.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고서 이 그래프들을 전부 크기 조정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이렇게 뭐 다른 거에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그 다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슬라이드에 커서를 놓은 다음에 모핑 눌러줍니다. 모핑 누르면 알아서 이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파워포인트가 인식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크기 변화나 또 글자가 나타나는 효과까지 부드럽게 줍니다. 모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네, 크기 변화를 주면서 또 숫자가 나타나면서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가 강조할 수 있도록 효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 이동에 대한 모핑 효과가 있는데요. 모핑 효과는 역시 아까 크기 변화나 색상 변화 같은 것도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위치 변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최종적인 슬라이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최종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숨어 있는 요 내용들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렬을 맞춰서 옮겨줄게요. 이렇게 위치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는 이병헌과 정우성의 오브젝트가 슬라이드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바깥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우리 모핑 효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핑.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모핑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우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배우는 최민식 배우였습니다. 8.1%가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마동석 배우, 세 번째는 송강호 배우입니다. 그리고 4위와 5위는 이병헌 배우와 정우성 배우입니다. 이렇게 2024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배우 총 5명이 닐슨 코리아의 분석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오브젝트의 내용을 이동시키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모핑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한 모션 이펙트를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잘 쓰이면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달 효과를 제공하니까 다음 프레젠테이션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애니메이션 효과들은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게 템플릿으로 드리려고 해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